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새해 처음으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네, SPI 유튜브는 이제 매주 월수금 이렇게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몇 차례 이제 건너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이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콘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듣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가 이제 한국 리츠에 대한 소식들이었고, 사실 이 한국 리츠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커졌죠. 한 6년 사이 많이 커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선진 시장, 미국이나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투자자들과 어떤 AMC 간 그리고 리츠 간의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투자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리츠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요. 새해에는 좀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이제 KB스타리츠 관련 소식이고요. 이 KB스타리츠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KB금융그룹이 상장한 리츠죠. 지난 2022년에 이제 말에 2022년 10월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한 지 이제 한 2년하고 조금 더 넘었습니다. 2년 좀 더 넘었는데, 이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츠 AMC의 KB자산운용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KB스타리츠 이 핵심 운용력이 다시 한번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KB스타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이제 핵심 운용력이 이제 2번이나 바뀌었는데,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이제 상장을 이끌었던 본부장이 약 4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떠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온 그 다음 본부장도 1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10월 말에 이제 퇴사를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 운용력을 할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러 사람을 물색해 왔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내부 인력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 인사에서 확정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KB스타리츠를 이끌게 될 이제 핵심 인력은 홍성필 본부장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는 해외부동산 본부장을 맡았고요. 이제 2021년에 이제 KB자산운용으로 옮겨서 이제 KB자산운용에서 해외부동산 본부를 맡아오다가 이번에 이제 KB스타리츠를 맡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리츠들이 워낙 이제 해외 리츠들, KB스타리츠도 해외 중심의 리츠죠. 근데 이제 다른 해외 리츠들, JR 글로벌 리츠나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가 워낙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KB스타리츠만 놓고 보면 이 리츠도 상당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용력들이 계속 빈번하게 교체가 됐는데, 이 자체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이제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력들이 오래 이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KB스타 리츠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운용력 교체가 상당히 빈번한 편이고, 사실 이런 핵심 운용력의 교체는 이제 리츠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해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츠 운용 전략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이런 상장 리츠 공모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 이제 시장에서도 이 운용력이 얼마나 오래 재직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모는 특히나 해외 리츠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핵심 운용력 이탈이 잦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KB스타리츠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KB스타리츠는 이제 우리나라 대형 금융그룹이 이제 상장한 리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떤 신뢰를 이제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 KB금융그룹이 이 리츠에 대한 관심과 어떤 명확한 이제 비즈니스 방향성 전략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애초 탄생부터 이제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그룹이 주도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KB증권이죠. KB증권이 이제 주도했던 측면이 크고, 당시 이제 KB증권은 리츠 기업 공개 실적을 위해서 이제 주도해서 상장을 했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말에 이제 핵심 자산인 벨기에
브리셀의 노스갤럭시 타워를 인수하면서 리츠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이제 무리하게 리츠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을 비싸게 인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이제 뚜렷한 어떤 기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큰 어떤 우리나라 투자자에 선호하는 싱글 테넌트의 대규모 이제 부동산을 담았고, 또 항상 이제 문제로 지적되지만 또 레버리지도 상당히 이제 높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자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싸게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금리가 인상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 자산 가치가 급락을 했죠. 실제로 이제 노스갤럭시 타워의 장부 가치를 보면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이런 자산 가치 하락 때문에 이제 여러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리츠 AMC, KB 자산운용, 그리고 이 프리 IPO 당시 투자로 참여했던 KB증권, KB국민은행, KP캐피탈 같은 KB금융그룹 전체에 이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뭐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체 한 지분 한 53% 정도를 들고 있고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런 벨기에 자산가 그리고 KB 리츠의 어떤 부진 때문에 KB금융그룹 계열사들도 고민이 상당히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더라도 기존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운용력들도 어찌 보면 이제 앞날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좌이든 타이든 이렇게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주가 변동은 상당히 컸었죠. 특히 유럽 자산 위주인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각각 42.72% 그리고 32.48%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이제 두 개 리츠였는데요. 이 두 개 리츠는 보면 작년에 이제 일단 리파이낸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리파이낸싱 여파로 배당컷이 발생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KB스타 리츠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각이 안 됐지만 결국 이 리츠도 향후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 두 리츠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이제 리파이낸싱 리스크와 이제 또 배당컷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제 뭐 올해 5월에 이제 벨기에 노스갤럭시 타워 선순위 담보대출 3억 6,855만 유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기존 대출 금리가 연 1.2% 수준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시에는 이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뭐 또 이제 차입 현황을 보시면 뭐 앞으로 이제 최대 2년 내에 대출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향후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이제 배당컷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노스갤럭시 타워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재무부가 100% 쓰고 있는 오피스 빌딩인데, 현지 대주단의 오피스 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 그리고 향후 남은 임대차 기간 이제 2031년 11월이 만기인데 갈수록 짧아지고 있죠. 등을 고려하면 우호적인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에 이제 삼성전자가 유럽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 역시 런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코어 자산이라는 보기 힘들고, 갈수록 이렇게 이제 리츠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자산 가치 하락이나 이제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환해지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 당시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환 정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리파이낸싱이나 환해지 비용을 생각했을 때 향후의 코스트 부담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향후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만큼이나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KB스타 리츠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이제 언급했듯이 상장 당시부터 명확한 전략과 비전 없이 무리하게 해외 자산을 편입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제 KB증권 주주로 이 증권사들이 리츠를 상장하는 건 또 운용사들과 좀 다른 이제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고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리츠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이 같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KB스타 리츠 AMC인 KB자산운용 그리고 KB증권을 비롯한 KB금융그룹입니다.
이에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KB스타리츠 전략을 국내 부동산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해왔고요. 실제로 이제 강화문에 위치한 이제 오피스 빌딩인 시티뱅크 센터 우선주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같은 전략도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 또 1년 동안 이런 전략을 추진해왔던 핵심 운영력이 나왔고, 새로 이제 운영이 교체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적응기가 필요하기 마련이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KB금융그룹에서 일단 리츠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제 좀 뭐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KB증권이 주도했긴 했지만 KB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리츠인데, KB금융그룹이 지금까지 뭐 이런 그룹 차원에서 우량자산을 리츠에 편입한 사례도 없고, 그동안 이제 KB자산운용 측에서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많이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KB금융그룹에서도 뭐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리츠에 편입하기보다는 각 계열사들이 이제 안고 있는 이슈들은 직접 해결해라, 그런 스탠스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KB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어떤 리츠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KB스타리츠의 핵심 운용력 누가 오더라도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당장 뭐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리츠의 성장성과 성장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KB스타리츠는 앞으로 뭐 이런 뭐 많은 파고들이 예상되는데, 안정성과 영속성, 또 명확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서 좀 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KB스타리츠의 현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